이번에는 부엌 리모델링에 대해서 싱크대는 또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을 좌우한다고 봐도 가장 큰 장점은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 안녕하세요. 한샘 리하우스 남서울 대리점의 박상호 실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욕실 리모델링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엌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싱크대는 또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이 요소로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엌 인테리어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부엌의 기본 구조 및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 4대 기기와 부엌 시공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 싱크대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싱크대는 크게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 키 큰 장 아일랜드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부엌 플랜의 골격이 되는 게 하부장인데요. 이 하부장에 싱크볼이라든지 아니면 쿡탑 같은 이 주요 기기가 들어갑니다. 보통 싱크장 내부에 온수 분배기가 있다 보니 이 설계 시 특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설비들 위치에 따라 기역자나 디귿자 등의 부엌 플랜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온수 분배기의 위치를 옮겨서 원하는 구성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 상부장은 이 벽에 시공목을 설치하고 이 거는 방식으로 시공이 되는데요. 상부장 역시 요즘에는 천장까지 안 채우고 중앙에만 배치를 한다거나 상부장을 아예 없애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부엌 공간이 훨씬 시원하고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 이제 수납 공간이 그만큼 좀 줄어드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줄어든 수납 공간을 확 늘려주는 게 바로 이 키 큰 장이에요. 공간에 전자레인지, 밥솥 등을 넣을 수 있는 소물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빌트인 오븐 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부장을 주방 한가운데 설치하면 이 아일랜드가 되는데요. 아일랜드는 벽에 붙이는 게 아니다 보니 깊이 제약이 없어서 넓은 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수납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공간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식탁까지 놓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일랜드를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는 좀 벽을 보고 조리를 했다라면 최근 들어 좀 거실을 바라보는 대면형 주방이 유행이잖아요. 이 아일랜드로 쿡탑과 싱크볼을 옮기고 이 벽면을 키 큰 장으로 채워주면 이 수납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무게감 있는 이 트렌드 있는 주방이 완성됩니다. 공간만 허용된다면 저도 이런 아일랜드 구조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싱크대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코어 자재라고 가구의 골격을 이루는 자재를 말하는데요. 종류는 워낙 많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B와 MDF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B는 이 파티칼 보드의 약자로 목재를 톱밥과 같은 작은 조각으로 파쇄한 후 접착제와 혼합하여 이 프레스의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압착하여 생산한 제품인데요. 목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식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을 해결한 자재로 대단 가공성이 우수하고 코어 자재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MDF라고, 이 MDF는 목재를 약품 처리 후 삶아서 이제 섬유질로 해리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접착제와 혼합해서 프레스로 압착한 자재인데요. 파쇄가 아닌 섬유질 형태로 분해하다 보니 표면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서 도장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천연 원목이나 합판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PB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고 습기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면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코어 자재의 표면에 접착해서
가구의 외관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자재입니다. 크게 나무 계열, 종이 계열, 그리고 플라스틱 계열로 나누는데요. 나무 계열에는 원목과 무늬목이 있고, 이 종이 계열은 LPM과 HPM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플라스틱 계열은 친환경 플라스틱 자재인 PET, ASA 등이 많이 사용되고요. 표면 자재는 디자인에 따라 워낙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다 보니 종류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패스할게요. 정리하자면 접착하기 쉽고 자르기 쉽고 구멍 뚫기 쉬운 자재가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선택하실 때 많이 고민되는 상판입니다.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존 주방에 대부분 시공되어 있는 상판은 인조 대리석이에요. 천연 대리석의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판재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지를 20에서 40% 정도 함유해서 제작하는 자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이겠죠. 또한 가공성이 매우 좋아서 접합면 표시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급에 따라 표면 스크래치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미세한 스크래치 틈으로 얼룩 등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엔지니어드 스톤인데요. 흔히 칸스톤으로 알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천연 석영을 95% 이상 함유한 자재로 천연 대리석에 가까운 느낌을 주면서 강도가 높다 보니 긁힘이나 깨짐의 우려가 적고요. 다만 이 가격이 좀 인조 대리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공성이 낮아 현장에서 접합 작업이 불가하므로 이음매의 접합부가 노출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천연 광물을 고온에서 고압으로 압축해 만든 세라믹 상판이 있는데요. 최근 부엌을 키친바흐 등 고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세라믹 상판 역시 찾으시는 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라믹 상판은 수분 흡수율이 0%에 가까운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변색 및 오염이 거의 없어 관리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온도에 따른 저항성이 높아 흠집, 변형, 변색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부엌의 구조와 소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엌의 필수 요소인 4대 기기와 거주하시면서 부엌만 단품으로 공사를 받으셨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남서울 대리점의 박상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